미식 축구의 모든 것 All About NFL First and Two 이제 3부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3부에서는 이번 시즌 드래프트가 된 이 신인들 그 중에 좀 주목해봐야 될 선수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쿼터백에 대한 드래프트가 상당히 많았던 이번 시즌이었습니다. 네, 어느 해나 마찬가지로 드래프트 하면은 이제 주목받는 게 쿼터백입니다. 네. 그래서 그 최상위권부터 뭐 후반부까지 전반적으로 쿼터백들이 많이 뽑히는데 올해도 보면 1라운드에서 쿼터백이 3명이 뽑혔고요. 네. 전체적으로 11명의 쿼터백들이 뽑혔습니다. 근데 이제 쿼터백들이 뽑히는 거는 아무래도 어느 팀이나 쿼터백이 있어야 경쟁을 할 수가 있고 네. 못하는 팀들을 보면 대부분 역량 있는 쿼터백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드래프트 초반에 아무래도 이제 좀 성적이 안 좋은 팀들이 제일 먼저 뽑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 팀들이 많이 뽑기 때문에 쿼터백들이 좀 전반에 많이 포진이 돼 있죠. 사실 이번 드래프트에서 가장 많이 관심을 모았던 선수 카일러 머리 선수가 되겠는데요. 뭐 외할머니가 한국인이라서 이제 한국 쿼터 코리안이다. 예,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고 또 하나 관심을 많이 받았던 이유 이 선수가 이 역대 처음으로 메이저리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에 지명이 되고 그리고 NFL 드래프트에서도 1라운드에 지명이 된 최초의 선수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건 이제 뭐 국적과 상관없는 거고요. 네. 정말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업적입니다. 사실 메이저리그에 1라운드에서 지명이 되고 네. 그다음에 또 다른 종목에서 그렇게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건데 오클랜드 에이스에 1라운드로 지명이 됐던 선수고 네. 그런데 이제 풋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오클랜드와 계약했던 그 계약금을 반납을 하나 900만 달러였나요? 그렇죠. 토해냈죠. 네, 토해내고 나 그냥 풋볼 할래 네. 라고 해서 NFL 드래프트에 신청을 했는데 전체 1순위로 또 지명이 됐죠. 예. 근데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모았던 선수가 되겠는데 이번 프리시즌 경기 출장 복장이 네. 한국 축구 국대 유니폼이었어요.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이 선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인 3세 그런 어떤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한국인이다라는 거를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라는 거를 뭐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뭐 그동안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에 올렸던 것들을 보면 한국 음식 먹었던 사진도 올리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어떤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한국인으로서의 헤리티지 이런 거를 자랑스럽게 그걸 잘 알리고 있습니다. 네. 이 선수 아이디가 이 골뱅이 K1인데요. 인스타 아이디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알림 말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린 라이트 그리고 그 옆에 초록불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상당히 좀 이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좀 갖고 있는 듯한 이 카일러 머리 선수인데 어쨌든 이 첫 번째 이 프리시즌 경기 나쁘지 않은 뭐 출발을 보여줬습니다. 네, 뭐 사실 프리시즌 경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네. 거지만 너무 이렇게 큰 뭐 기대는 할 필요도 없고 그 성적이 좋냐 나쁘냐 해서 너무 이렇게 뭐 실망이라든지 기대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네. 어쨌든 못하는 것보다는 나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런 면을 봤을 때 나쁘진 않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카일러 머리가 어쨌든 한국에서는 진짜 우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라는 것 때문에 한국 팬들이 더 많이 기대를 하실 텐데 네. 앞으로 이제 진짜 의미 있는 경기에서 정규 시즌 경기에서 좀 좋은 활약을 많이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첫 번째 녹화 때 이 드웨인 해스킨스 그리고 데니얼 존스의 이 드래프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두 선수가 이 프리시즌 첫 번째 경기에 좀 극명하게 갈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데니얼 존스 선수는 5번의 패스를 모두 성공시키면서 터치다운까지 만들어냈고 반면 드웨인 해스킨스 선수는 14번 패스를 던져서 8개를 성공시켰는데 인터셉션만 2개를 당했어요. 네. 이 두 선수는 아마 이제 평생 선수 생활하는 동안 계속 비교가 될 겁니다. 네. 이게 좋던 싫던 간에 이제 평생 이제 사실 운명의 파트너인데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드래프트 되는 과정에서 드웨인 해스킨스보다는 데니얼 존스가 더 높게 뽑혔다는 것이 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했던 것들과는 반대의 결과였기 때문에 과연 이게 맞는 선택이었느냐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과연 두 선수가 저 선수가 맞는 거였느냐에 대해서 팬들도 주목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이게 계속 어쨌든 평생 비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테스트였던 첫 번째 프리시즌 경기에서는 상대적으로 뉴욕 전스가 맞는 선택을 했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결과가 나왔지만 네.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프리시즌 경기에 너무 많은 이렇게 의미는
두지 않는 게 맞을 네.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상대 팀의 이 전력 격차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사실 지난주에 이 데니얼 존스 선수가 드웨인 해스킨스 선수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예. 역시 이지만 해설위원은 풋자랄이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네. 감사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사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프리시즌 경기는 그냥 프리시즌 경기고요. 네. 그 제가 데니얼 존스를 이렇게 표현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업사이드가 더 높은 것 같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풋볼 선수로서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로서의 모습만이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봤을 때 네. 대학 때 했던 그런 경기 장면들을 보면 데니얼 존스가 프로에 와서 조금 더 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운동 능력이 좀 더 우수한 게 아니냐라는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드웨인 해스킨스는 흑인 쿼터백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흑인 쿼터백이라고 생각을 하면 일반적으로 좀 더 운동 능력이 뛰어나고 달리기가 빠르고 스크램블링이 뛰어나고 이런 쿼터백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카일러 머리도 그런 유형이고 음. 러셀 윌슨이라든지 뭐 예전에 랜덜 커닝햄, 마이클 빅 이런 선수들을 생각하기 나름인데 드웨인 해스킨스는 흑인 쿼터백임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파켓 패서입니다. 근데 이제 패스를 워낙 잘해서 페이튼 매닝이나 탐 브레이디나 이런 형태가 아니라 진짜 움직임이 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수가 프로에 올라와서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근에 더군다나 이제 트렌드를 보면 물론 이제 카일러 머리도 있지만 패트릭 마홈스. 그러니까 진짜 민첩해서 그 패싱만이 아니라 본인이 스크램블링을 통해서 시간을 벌어서 네. 더 다양한 공격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쿼터백이래야 패스를 많이 하는 공격 중심의 리그 성향에 네. 더 어쨌든 맞아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드웨인 해스킨스가 조금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예. 데니얼 존스는 반대로 키도 상대적으로 해스킨스보다 좀 더 크고 백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백인들이 파켓 패스가 더 많지 않습니까? 네. 사실 에런 로저스나 일부의 몇 명 쿼터백 빼고는 백인 쿼터백 중에 그렇게 뭐 러싱을 잘하는 쿼터백이 많지는 않아요. 물론 네. 아까 이제 뭐 미치 트루비스키도 조금 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스크램블링 잘하는 쿼터백은 뭐 백인 중에는 예전에 스티브 영, 네. 존 엘웨이, 로저 스토백 이 정도에다가 최근에는 에런 로저스 정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데니얼 존스가 보면 칼슨 웬스가 있네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데니얼 존스를 이게 그래도 어쨌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라고 본 거는 제가 대학 경기 때 모습을 보면 이 선수가 칼슨 웬스가 연상이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큰 키에 파켓에서 잘 움직여 다니고 본인이 그 공격이 잘 안 될 때는 그러니까 오펜시브 라인이 프로텍션이 잘 안 되거나 그럴 때는 본인이 충분히 이동해서 네. 기동력을 발휘해서 시간을 벌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마홈스 정도의 그런 기동력은 아닙니다. 그런데 충분히 웬스 정도의 어떤 기동력은 있으면서 본인이 뛰기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첫 번째 타겟을 했던 리시버가 열리지 않으면 세컨드 리드, 서드 리드를 계속 찾아가면서 이렇게 프로그레션하는 능력이 네. 해스킨스보다 낫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파켓에서의 프로그레션도 해스킨스보다는 좀 더 좋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업사이드가 좀 더 높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대학 때 경기의 모습을 본 거고요. 네. 그다음에 드웨인 해스킨스는 빅텐에서 뛰었습니다. 빅텐 이제 오하이오 스테이트에서 뛰었기 때문에 훨씬 더 잘하는 팀들과 경쟁을 했었고 네. 데니얼 존스는 이제 듀크 대학에서 뛰었기 때문에 농구라면 더 좋은 대학이었겠지만 풋볼에서 듀크 대학에서 뛰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같은 조에 속해 있는 ACC 팀들 물론 이제 ACC에서 클램슨 같은 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사실은 빅텐하고 비교할 만한 팀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경쟁하는 팀들이 조금 수준이 낮았다라는 것과 잘하면은 왜 듀크밖에 못 갔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잘하는 선수들이 계속 리크루팅을 받으면서 스칼러십을 많이 받아서 이제 좋은 학교를 갈 텐데 해스킨스는 오하이오 스테이트 갔는데 데니얼 존스는 왜 듀크 갔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모든 거를 우리가 지금 종합적으로 대학 경기만 놓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 두 선수 이 숙명의 라이벌이 될 텐데 좀 흥미로운 이 출발이었어요. 네. 그렇죠. 네. 앞으로 이제 정규 시즌이 시작되면 이 두 선수 다 과연 주전으로 바로 뛸 수 있느냐가 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니얼 존스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일라이 매닝을 밀어낼 수 있느냐. 네. 그다음에 해스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영입된 케이스 키넌 그리고 콜트 맥코이를 제쳐야 되기 때문에 일단 팀 내에서 먼저 주전 자리를 꿰차는 게 중요하고요. 예.
공교롭게도 두 선수가 같은 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매년 이제 주전이 된다 그러면 네. 매년 2번씩 붙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평생 이제 숙명의 라이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과연 이 선수들의 커리어가 끝났을 때 어떤 선수가 더 좋은 이 스탯을 기록을 했는지, 어떤 선수로 기억이 되는지는 역시 시간이 지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선수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이 프리시즌 경기를 잠깐 봤었는데 제라스 스티뎀 선수가 뭐 저는 사실 이 뉴비에 가까운 눈이라 선수 보는 눈은 사실 잘 없는데 나쁘지 않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뭐 프리시즌 경기 치고는 나쁘진 않았는데 이제 스티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주목해 볼 포인트는 뭐냐면 뉴잉글랜드가 이제 매년 쿼터백을 한 명씩 뽑으면서 로우 라운드에서 뽑고 네. 있는데 그 선수들을 잘 육성해서 더 비싼 값에 되파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과연 지금 이제 스티덤도 계속 좀 이렇게 좀 육성을 해서 또 그런 더 비싼 그 어떤 투자 가치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느냐도 관건이고 네. 아니면은 과연 뉴잉글랜드가 이 선수를 잘 키워서 진짜 브레이디의 후속 주자로 이 선수를 진짜 키울 수 있느냐가 네. 진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이디가 뭐 저희가 지난 방송 후에 2년 연장 계약을 했어요. 네, 그렇다 그러면 맞아요. 이제 뭐 진짜 뭐 45세까지 뛸 태세인데 네. 그 이후까지라고 그러면 아직 이제 쿼터백들을 찾을 시간이 좀 더 있긴 하죠. 근데 이제 스티덤도 그 후보 중에 하나가 될 텐데 네. 누가 과연 브레이디를 대체할 거냐, 스티덤이 그 주인공이 될 거냐라는 것이 더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건 뭐 지켜봐야 알겠죠. 네. 네. 한 선수 또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캐롤라이나가 지명한 윌 그리어 선수가 있어요. 네. 이 선수도 이제 덩치도 꽤 크고 웨스트버지니아 대학에서 3라운드에 뽑힌 선수인데 오히려 저는 이 선수가 조금 이렇게 그 스티덤보다는 주전 쿼터백에 좀 더 위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희 2부 때도 이제 짚어주셨는데 캠 뉴턴이 이제 작년에 어깨 부상으로 마지막 그 2경기를 뛰지 못하면서 시즌 아웃되고 그랬는데 그렇죠. 지금도 사실 아직 완쾌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물론 이제 정규 시즌 시작할 때까지는 아직 몇 주가 남았지만 캠 뉴턴이 복귀를 제때 할 수 있을지. 근데 뭐 복귀하더라도 초반에 만약에 좀 경기력이 안 좋다 그러면 3라운드 정도의 뽑힌 쿼터백이라고 하면 사실은 충분히 주전 경쟁을 해볼 만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윌 그리어 선수가 진짜로 프리시즌 중에 좋은 모습을 보여서 과연 코치들한테 강한 인상을 남기고 캠 뉴턴한테 진짜 위협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예. 캠 뉴턴 선수의 어깨 상태가 지난 시즌과 비슷하다고 한다면 사실 해볼 만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3라운드 정도라고 그러면 꽤 높은 투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윌 그리어 선수가 웨스트버지니아에서 했던 활약이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근데 어느 정도 프리시즌에서 잠재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코치들의 그리고 다른 동료 선수들의 신임을 얻어야 되는데 네. 프리시즌에서 그런 걸 충분히 이끌어낸다 그러면 뭐 정규 시즌에도 뭐 캠 뉴턴이 진짜 뉴턴이 부진하다 그러면 네. 한번 뭐 기회가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어찌됐든 이번 드래프트 역시 이 쿼터백들이 많이 뽑혔던 드래프트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이 뽑혔던 이 포지션 디펜시브 라인이 상당히 풍부했던 한 해였다 이런 평가를 좀 받았어요. 네, 매년 이제 드래프트를 보면 특히 그 해에 어느 포지션이 뭐 특히 좋다, 나쁘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하는데 네. 올해는 이번 2019년 드래프트에서는 단연 쿼터백보다도 단연 디펜시브 라인맨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 디펜시브 엔드와 아웃사이드 라인베커 이 선수들은 이제 패스 러셔라고 이제 네. 내지는 이제 엣지 엣지 러셔라고 러셔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표현이 조금씩 다른 이유는 3-4냐 4-3냐 이제 네. 그 프런트 세븐 시스템에 따라서 좀 다른데 올해 이 패스 러셔 자원이 정말 풍부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1라운드에서만 디펜시브 라인맨이 11명이 뽑혔고요. 네. 아웃사이드 라인베커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무려 13명이 1라운드에 뽑혔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그러면 드래프트가 1라운드가 32명인데 3분의 1을 훨씬 넘어가는 그렇죠. 포지션 그 숫자가 네. 이 디펜시브 라인맨에서 이렇게 뽑혔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 이제 올해 디펜시브 라인맨들이 얼마나 활약을 해줄까라는 것들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선수 바로 닉 보사 선수였습니다. 이 조이 보사 선수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 형이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선수가 또 높게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 닉 보사 형 조이 보사가 이제 2016년에 전체 3순위로 드래프트돼서 뭐 바로 그 해부터 신인 때부터 뭐 대단한 활약을 펼쳐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동생이 같은 오하이오 스테이트 주립대학을 오하이오 스테이트를 나오면서 전체 2순위로 뽑혔어요. 형보다 조금 높이 뽑혔죠. 네. 형은 3순위로 뽑혔는데 동생은 2순위로 뽑혔는데 뭐 사실 이런 전례가 최근에 또 있었죠. 사실 이제 JJ 왓 그리고 그 동생인 TJ 와트가 네. 있는데 형이 잘하니까 동생이 큰 기대를 받고 높은 순위로 뽑혀서 거의 부응을 하고 잘했어요. 네. TJ 와트는 지금 뭐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닉 보사 역시 형이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그 후광 효과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런데 대학에서 펼쳤던 활약을 보면 오히려 형보다 낫다라고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대는 해보는데 네. 아쉽게도 이 선수가 시즌 시작하기 전에 부상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무릎 부상을 당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 부상이 심각하느냐에 네. 따라서 이제 이게 프리시즌만 못 나오느냐, 정규 시즌에는 나올 수 있느냐라는 예. 건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닉 보사 선수 그 형이 보여줬던 그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면 또 NFL은 새로운 보물을 하나 얻게 되는 그런 그렇죠. 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9ers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다른 쿼터백들을 이번에는 뽑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닉 보사를 뽑을 수 있었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면 이제 2순위 정도를 뽑는다 그러면 보통 이제 쿼터백이 없어서 그렇게 높이 뽑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가로폴러라는 쿼터백을 어쨌든 나름대로 평가할 때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자체적으로는 프랜차이즈 쿼터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쿼터백을 안 뽑아도 됐기 때문에 이번에 닉 보사를 뽑았는데 네. 그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쿼터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9ers가 이 선수를 뽑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난 시즌 사실 이 가로폴로 선수가 부상으로 나오지 못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뉴잉글랜드에서 온 선수예요. 근데 네. 뉴잉글랜드에서 큰 활약을 펼치면서 샌프란으로 와서 큰 이제 자유계약 대박을 터뜨리면서 왔는데 아쉽게도 작년에는 이제 부상으로 출전을 못했었지만 이제 예. 회복돼서 올해는 정상적으로 이제 출전할 걸로 기대가 되고요. 뉴잉글랜드에서 틈틈이 보여줬던 그 활약을 보여준다고 그러면 샌프란시스코도 사실 이제 큰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퀸넨 윌리엄스 선수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뉴욕 제스로 드래프트 되면서 성이 같은 레너드 윌리엄스와 이제 같은 디펜시브 라인에서 뛰게 됐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선수를 닉 보사보다 더 높게 평가한 전문가도 많습니다. 네. 근데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아까 뭐 닉 보사는 형의 후광 효과를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퀸넨 윌리엄스는 알라바마 대학교의 뭐 후광 효과를 봤다고도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알라바마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매년 우승 준우승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지금 뭐 칼리지 풋볼의 뉴잉글랜드 같은 팀이기 때문에 그 후광 효과를 분명히 봤고요. 네. 그 디펜시브 라인에서 제일 잘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뽑힌 선수 역시 이 디펜시브 라인맨이었는데요. 네, 그 정도로 이제 디펜시브 라인맨 1순위 쿼터백 빼고는 지금 쭉 라인맨으로 갈 정도로 그 정도로 올해 이제 디펜시브 라인맨 자원이 훌륭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저는 사실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던 보사, 윌리엄스 뭐 훌륭한 선수들이고요. 4순위로 뽑힌 클릴랜드 페럴에 대해서는 조금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순위를 좀 보면 지금 이제 4순위에 클릴랜드 페럴, 13번째로 크리스찬 윌킨스, 그 다음에 17위 덱스터 로렌스 이 세 명의 선수가 다 클램슨에서 뛰었던 선수들이거든요. 네. 클램슨에서 뭐 세 명의 선수가 같이 디펜시브 라인에서 뛰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승을 이끌었던 주축들이기 때문에 정말 뭐 잘하는 선수들이면은 분명합니다. 네. 그런데 이 세 명이 다 1라운드에 뽑힐 정도의 기량이냐 라는 거는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잘하는 팀에서 포지션이 잘하는 포지션은 더 과대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클램슨이 작년에 우승할 때 전력의 핵심이 이 디펜시브 라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1라운드는 아니지만 그 브라이언트까지 이제 4라운드인가에 드래프트 됐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4명의 디펜시브 라인맨이 다 드래프트가 됐고 그중에 3명이 1라운드에 뽑혔다라는 거는 이 중에는 분명히 좀 과대평가된 선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3명이 다 잘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3명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이제 주주 스미스 슈스터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주가 잘할 수 있었던 것 중에 개인 역량 외에도 안토니오 브라운이 반대쪽에서 좋은 기량을 발휘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이 선수가 더 용이했던 면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세 선수들이 물론 다 잘하는 걸 수도 있지만 진짜 특출난 선수 한두 명 때문에 나머지는 더 덕을 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낙수 효과다. 그렇죠. 그런데 과연 이 세 명 중에 누가 그 출중한 사람 한 명이냐라는 거는 사실 이 세 명의 기량 차이가 이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좀 가려보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셋 다 좋은 선수일 수도 있는데 그중 하나가 버스트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 명 중에 한두 명 그런 사람이 섞여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디펜시브 라인에 몰려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중에 정말 특출난 선수가 한 명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디펜시브 태클 에런 도널드가 있다. 그러면 상대편은 에런 도널드를 더블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선수들 스탯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선수 3명이 다 1라운드에서 뽑힐 만한 선수였느냐라는 거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선수들 외에 또 어떤 선수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일단 저는 이제 두 명, 그러니까 제프리 시먼스와 만테스 스웨트 이 두 선수를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제프리 시먼스는 19번째로 뽑혀서 타이탄스에 갔고요. 네. 만테스 스웨트 이 선수는 26번째로 뽑혀서 레드스킨스에 갔습니다. 근데 이 두 선수를 왜 짚어보냐면 이 두 선수 역시 사실 드래프트 시즌 전에는 탑 10 픽이 될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두 선수 다 드래프트 시즌에 부상을 당해서 생각보다 순위가 좀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19위, 26위로 떨어졌는데 여전히 1라운드이기 때문에 높긴 합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몸값 대비 조금 낮춰졌고요. 네. 그래서 반대로 입장에 생각해 보면 타이탄스나 레드스킨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탑 10 픽 정도의 기량을 가진 선수들을 거의 주워 담은 이런 좋은 호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선수들이 부상을 딛고 얼마나 제 기량을 발휘해 줄 것이냐라는 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그 부상 때문에 드래프트 순위가 좀 떨어졌다라는 측면에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 선수들의 활약상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펜시브 라인맨이 상당히 많이 뽑혔던 드래프트였던 반면에 코너백은 1라운드에서 단 한 명만이 드래프트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좀 의외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디펜시브 라인맨들이 많이 뽑혀왔기 때문에 다른 포지션들이 그만큼 수량이 줄어드는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코너백이었다라는 건 좀 다소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드래프트에서 많이 뽑히는 포지션들, 그 다음에 연봉을 많이 일반적으로 받는 포지션들을 보면 첫 번째로 당연히 쿼터백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많이 받는 포지션들 보면 쿼터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포지션들입니다. 예를 들면 쿼터백을 막아줘야 되는 오펜시브 태클, 또 쿼터백을 방어해야 되는 패스러시를 하는 디펜시브 엔드, 그 다음에 쿼터백이 던지는 공을 막는 코너백이거든요. 그래서 이 4개 포지션이 보통 사실 이제 머니 포지션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코너백이 1라운드에 3명밖에 안 뽑혔거든요. 이게 상당히 의외인데 1라운드에서 코너백을 뽑은 팀이 이제 뉴욕 자이언츠인데 뉴욕 자이언츠가 트레이드업을 해서 1라운드로 다시 돌아와서 선수를 뽑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뉴욕 자이언츠가 그러지 않았다라고 그러면 아무도 코너백을 1라운드에서 뽑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정말 좀 놀라운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1라운드 30번째로 조지아 코너백 디안드레이 베이커가 자이언츠에 의해서 뽑혔는데 이 선수 외에는 다 2라운드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펜시브 라인맨들이 워낙 많이 뽑히니까 1라운드가 그만큼 코너백이 좀 밀렸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라운드에서 코너백을 뽑지 않고 드래프트가 이제 첫날은 1라운드만 진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둘째 날에 2라운드, 3라운드를 진행을 하는데 1라운드에 뽑지 않았던 선수들을 1라운드 끝난 다음에 팀들이 다 이렇게 보면서 누구를 뽑을까라고 했을 때 좋은 코너백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라운드 초반에 보면 좋은 코너백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2라운드 전체 1순위로 바이런 머피가 카디널스로 뽑혔고 전체 2순위로 락 야신 이 선수가 콜스에 뽑혔고 7번째, 8번째, 13번째, 14번째 코너백들이 그냥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딴 애 같았으면은 1라운드에 충분히 뽑힐 만한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었을 텐데 상대적으로 다른 포지션에 밀리면서 아쉽게 2라운드 초반으로 밀린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수들이 있는데 예년과 같다고 그러면 1라운드에 뽑힐 정도의 기량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선수들을 그래도 무시할 수는 없겠다. 주목해서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코너백이 한 명만 뽑혔는데 러닝백도 한 명밖에 뽑히지 않았어요. 네, 사실 이거는 조금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세이콘 바클리, 이지키얼 엘리엇, 네. 타드 걸리 이런 선수들이 1라운드에서 많이 뽑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러닝백 포지션의 밸류가 다시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1라운드에서 한 명밖에 안 뽑혔고 그 한 명 뽑힌 선수도 전체 24번째로 뽑혔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보면 물론 예년에 비해서 올해 러닝백이 좀 못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러닝백의 밸류가 또 다시 또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것을 조금 우려스럽게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1라운드에서 뽑힌 러닝백은 역시 알라바마의 네. 자시 제이컵스 선수 한 명이거든요. 이 선수가 이제 레이더스로 갔는데 이 선수 외에도 사실 좋은 선수들이 꽤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기대했던 선수 중에 마일스 샌더스, 펜스테이트 대학교에 나온 마일스 샌더스, 그다음에 이제 역시 제이컵스와 같이 엘라바마에서 뛰었던 데이미언 해리스 이 선수들이 상당히 기대됐었는데 네. 1라운드에 뽑히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일스 샌더스는 2라운드 21번째, 데이미언 해리스는 3라운드 23번째로 상당히 좀 늦게 뽑혔는데 샌더스나 해리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게 전화위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선수가 간 팀이 러닝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팀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강팀입니다. 그렇죠. 마일스 샌더스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 이글스로 갔는데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러닝백만 있으면 사실 약점이 거의 없는 팀이다. 그래서 정말 우승을 노려볼 만한 전력을 가진 팀에서 뛸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좋을 것 같고요. 네. 데이미언 해리스 같은 경우에도 뉴잉글랜드에 갔는데 뭐 개인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겠죠. 예. 물론 이제 좋은 러닝백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뉴잉글랜드라는 좋은 팀에 가서 데이미언 해리스가 역할을 해준다라고 그러면 뭐 프로로서 가지고 있는 우승의 기회, 네. 그런 기회들을 계속 누릴 수 있기 때문에 1라운드에서 뽑히지 않은 게 아쉽긴 하지만 좋은 기회는 뭐 잡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의 러닝백을 계속 돌려가면서 뭐 리시버로도 썼다가 뭐 그렇죠. 스크린 패스도 받게 하고 또 들고도 뛰게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활용을 많이 하는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선수를 쓸 줄 아는 팀이죠. 그래서 전략을 다양하게 구사하면서 선수들 개개인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감독부터 코칭 스텝을 가진 팀이기 때문에 데이미언 해리스가 1라운드에 뽑히지 않은 거는 실망스러울 수 있으나 네. 뭐 좋은 팀을 찾아갔다라는 면에서 본인의 커리어 디벨롭먼트에서 오히려 더 좋은 뭐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러닝백 역시도 1라운드에서 지명이 한 명밖에 되지 않았던 그런 올해 드래프트였고 반면에 최근 이 리그의 흐름이 팩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와이드 리시버와 타이트 엔드가 상당히 또 많이 뽑혔던 그런 드래프트였다고 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러닝백이 적게 뽑힌 대신 와이드 리시버와 타이트엔드는 그만큼 많이 뽑혔다. 그래서 네. 이제 패싱 공격 중심으로 리그가 정말 많이 진화해 가고 있다라는 건데 주목할 만한 선수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우리가 전체 1순위로 뽑혔던 카일러 머리를 뭐 말씀을 드렸었는데 카일러 머리와 손발을 맞췄던 마키스 브라운 이 선수가 전체 25번째로 볼티모어 레이븐스에 뽑혀서 갔는데 이 선수 입장에서 보면은 팀은 달라졌고 프로로 올라갔는데 쿼터백은 물론 다른 선수지만 경기 유형은 상당히 비슷한 선수를 만났다. 그래서 네. 이 마키스 브라운도 어떻게 보면 좋은 어떤 그 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카일러 머리라는 이렇게 좀 스크램블링 쿼터백, 두얼 스랙 쿼터백하고 뛰었었는데 볼티모어로 감으로 해서 이제 라마 잭슨이라는 또 한 명의 두얼 스랙 쿼터백하고 이제 손발을 맞추게 됐는데 뭐 경기 유형이 상당히 비슷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이렇게 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적응을 하기가 오히려 쉬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1라운드에서는 한 명의 선수가 더 뽑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뽑혔던 선수 바로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에 지명이 된 은킬 해리 선수인데요. 네, 이 선수는 리시버 포지션을 뛰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하이브리드 타이드엔드가 아닐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좀 이렇게 덩치가 크고요. 네. 코너백과의 피지컬한 경쟁을 상당히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AFC 이스트 프리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 선수를 뽑은 이유를 단순히 리시버를 충원하기 위한 것보다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론코스키를 대체하기 위한 여러 옵션 중에 하나로 뽑은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1라운드에서는 이렇게 두 명의 선수가 지명이 됐고요. 또 이 좀 지켜봐야 될 선수, 이 타이트엔드 중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전체 8번에 지명이 됐었던 TJ 호킨슨 선수 네. 또 있고요. TJ 호킨슨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것은 같은 팀에서 타이드엔드로 뛰었던 노아 펜트 선수가 있는데 이 두 선수가 둘 다 1라운드에서 뽑혔다는 것. 네. 이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학교에서 아까 이제 클램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같은 포지션 그룹에서 여러 명이 이렇게 뽑혔다 그러면 누군가는 과대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두 선수들은 둘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투 타이드엔드 세트를 많이 쓰기도 하고요. 실제로 NFL에서도 요즘에 패스를 많이 쓰면서 많은 팀들이 쓰는 게 리시버들을 많이 쓰기도 하지만 타이드엔드를 2명씩 쓰는 투 타이드엔드 세트를 많이 쓰거든요. 거기서 이 두 선수들이 같이 나왔던 어떤 그런 그 경험도 있고 네. 그 경쟁을 펼치면서 서로 어쨌든 발전적으로 나왔던 그런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떻게 아이오와라는 대학교 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메이저 스쿨도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빅텐 스쿨이니까 네. 기본적으로 좋은 리그에서 뛰는 팀이긴 하지만 빅텐에서는 조금 하위권 팀인데 오히려 아이오와가 더 유명한 포지션 오펜시브 라인을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팀인데 한 해에 이렇게 좋은 타이드엔드를 2명을 배출했다. 라는 게 뭐 재밌는 것 같고요. 네. 또 한 명 주목해볼 만한 타이드엔드가 있는데 전체 2라운드 18번째로 뽑혀서 미네소타 바이킹스로 간 알라바마 출신의 얼프 스미스 선수가 있습니다. 네. 이 선수가 재밌는 거는 제가 아까 이제 리시버 중에 앤키얼 해리 선수가 와이드 리시버지만 어떻게 보면 타이드엔드에 조금 더 비슷한 선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프 스미스는 반대로 타이드엔드지만 와이드 리시버가 좀 더 가까운 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이 선수가 체구도 타이드엔드 치고는 6핀트 2인치입니다. 상당히 좀 작은 체구고 스피드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선수를 프로에서는 사실은 리시버로 써도 되지 않을까 정도로 상당히 리시버 같은 성향의 선수이고 네. 이 선수가 미네소타에 간다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TJ 호킨슨, 노아 펜트를 말씀을 드리면서 투 타이드엔드 세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미네소타 가면 카일 루돌프와 투 타이드엔드 세트가 기대가 됩니다. 예. 그래서 좋은 공격진을 이룰 것 같고 또 카일 루돌프 선수가 재밌는 건 2019년에 이제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 선수를 투 타이드엔드 세트로 뽑았을까 아니면은 카일 루돌프 대체로 뽑았을까 장기적인 대체자. 네. 라는 것도 좀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이 선수는 또 아버지도 7년간 NFL에서 뛰었던 이 선수였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이 많은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선수도 개인적으로는 팀을 잘 만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또 저는 이제 팀을 잘 만난 선수 또 아니면 어쨌든 뭐 재밌게 잘 갔다라고 생각되는 선수 한 명이 있는데 캔사스시티 칩스가 드래프트한 미콜 하드맨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선수가 스피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40야드를 뛰는 그 컴바인에서 4.33으로 뛰었는데 스피드가 상당히 좋고 올해 전체 드래프트에서 가장 빠른 선수 중에 하나인데 네. 이 선수가 칩스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칩스가 이 선수를 뽑을 때는 사실은 타이릭 힐 선수가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리그에서 출장 정지를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던 상황이어서 단기적으로 시즌 초반에 타이릭 힐이 출장 전기 한 뭐 대여섯 경기, 6에서 8경기까지 못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전반부를 이 선수로 대체해야지라고 뽑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타이릭 힐이 출장 정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이 두 선수가 같이 뛴다 그러면 트랙팀입니다. 트랙팀. 그러니까 진짜 이런 빠른 선수들을 여러 배치해서 이렇게 뛰는 걸 트랙 미트라는 이게 표현을 많이 쓰는데 네. 진짜 하드맨과 타이릭 힐이 같이 뛴다 그러면 상대하는 코너백들은 정말 힘들어집니다. 네. 죽어나겠는데요, 진짜. 그래서 이런 팀과 경기를 하고 쿼터백까지 패트릭 마홈스다 그러면 사실 정말 치프스의 공격력이 막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 카리먼트 선수가 빠지면서 이 공격진에 좀 무게감이 덜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캔자스시티 칩스인데 이 선수의 합류가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타이드엔드도 워낙 이제 트래비스 켈시라는 리그 정상급의 그렇죠. 타이드엔드도 있고 양쪽에서 리시버가 정말 이제 미콜 하드맨, 타이릭 힐 같은 진짜 트랙 미트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양쪽에 배치돼 있다 그러면 네. 아니면 한 명은
슬롯에 배치해놔도 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코너백들이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진짜 뭐 이게 뭐 한 명이 슬롯 리시버에 들어가서 중앙을 파들고 이게 달려들어간다 그러면 라인베커들이 막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 명의 코너백을 배치하거나 뭐 라인베커를 한 명을 붙여야 되는데 아니면 뭐 세이프티를 쓰거나 과연 라인베커나 세이프티가 이렇게 빠른 선수들을 쫓아다닐 수 있을 거냐. 그건 네.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선수들을 막기 위한 코너백들이 여러 명이 있는 팀이지 않은 이상 상당히 좀 버거운 그러니까요.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웬만큼 빠른 코너백이라 그래도 타이릭 하나 막기도 쉽지 않은데. 버겁습니다. 타이릭 네. 힐이 밖에서 휘젓고 다니면 힘든데 타이릭 힐이 별명이 치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비싼 선수를 한 명을 더 배치해놨다. 음. 라는 거는 정말 상대방들에게 정말 위협이 될 만한 요소입니다. 예. 어쨌든 와이드 리시버 그리고 타이트 엔드들이 좀 주목을 받았던 이번 드래프트였는데 디펜시브 라인이 강세였던 것과는 반대로 오펜시브 라인은 상당히 좀 클래스가 약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다소 좀 실망스러운 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쿼터백 외에 상위 포지션에 드래프트되는 포지션이 뭐 디펜시브 엔드도 있지만 코너백, 그다음에 이제 오펜시브 태클이 많이 뽑히거든요. 왜냐하면 쿼터백을 보호해줘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한 해 보통 오펜시브 태클이 1라운드에 보통 한 3-4명은 뽑히거든요. 근데 올해는 딱 2명 뽑혔는데 2명도 상당히 순위가 이렇게 쭉 높진 않습니다. 가장 높게 뽑힌 선수가 전체 11번째로 뽑힌 조나 윌리엄스. 그 다음에 이제 22번째로 뽑힌 안드레 딜라드인데 조나 윌리엄스는 저희가 이제 뭐 벵걸스 프리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깨 부상으로 이번 시즌은 나오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22번째로 뽑힌 안드레 딜라드는 사실은 순위는 좀 낮긴 하지만 기대는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뭐 조나 윌리엄스보다도 더 훌륭한 태클이 아니냐라는 기대도 받고 있고 패스 블락킹이 아주 능해서 이 선수를 필라델피아가 데려갔다라는 것이 사실 이글스 입장에서는 정말 큰 행운이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또 트레이드 업해서 내려갔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이글스가 이제 레프트 태클인 제이슨 피터스가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어가서 세대 교체를 할 때가 됐거든요. 그랬는데 올해 가장 뭐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는 레프트 태클을 데려갔다. 그러면 다시 한번 사실 저는 필라델피아의 하위 로스맨 단장이 정말 이게 팀빌딩에 능하다라는 걸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1, 2라운드 통틀어서 오펜시브 가드도 단 한 명밖에 뽑히지 않았습니다. 네, 가드도 한 명, 그리고 센터도 한 명밖에 안 뽑혔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오펜시브 태클, 가드, 센터를 합쳐서 1라운드에서 4명밖에 안 뽑혔거든요. 네. 오펜시브 라인 전체에서. 근데 예년 같은 경우에는 오펜시브 태클만 해도 1라운드에서 보통 4명, 많게는 5명까지도 뽑히는 해가 있는데 올해는 이 가드와 센터까지 합쳐서 4명이었다는 것은 올해 그 오펜시브 라인 클래스가 상당히 좀 취약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거 좀 왜 안 되는 팀이 왜 안 되는가? 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례인데요. 템파베이는 이번에 또 키커를 드래프트를 했어요. 보통 키커가 드래프트에서 뽑히는 경우가 많진 않지만 1년에 한 명 뽑힐까 말까 그렇죠. 하잖아요. 사실. 한 드래프트에서 한 명이 뽑힐까 말까죠. 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템파베이 버커니어스가 올해 이제 5라운드에서 키커를 뽑았거든요. 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팀이 3년 전에 2라운드에서 키커를 뽑았었거든요. 아니 이게 5라운드도 아니고 2라운드에서 웬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조금 재밌기도 한데 네. 3년 전에 2라운드에서 키커를 뽑았었는데 그 선수를 1년 만에 방출했었거든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2라운드면 정말 높은 드래프트 픽입니다. 네. 보통 2라운드에서 코너백이나 뭐 오펜시브 라인이나 이런 선수를 뽑으면 얼마나 장기적으로 쓸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좋은 키커라고 생각해서 뽑았겠지만 네. 2라운드에서 키커를 뽑았었는데 1년 만에 방출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다시 한번 키커를 또 뽑았습니다. 이런 네. 거를 보면 사실 팀 빌딩을 잘하는 팀들과 못하는 팀들이 왜 그런가라는 것이 이런 것들만 봐도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템파베이만 이렇게 좀 얘기하는 걸 좀 불편해서 좀 다른 팀들도 좀 보면 2005년에 뉴욕 제츠가 2라운드에서 키커를 뽑았었고요. 네. 그다음에 92년에 디트로이트 라이언스가 2라운드에서 키커를 뽑았었고
2000년에 오클랜드 레이더스는 1라운드에서 키커를 뽑았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팀들 잠깐 보면 디트로이트 라이온스, 뉴욕 제츠, 오클랜드 레이더스 다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장기간 동안 성적이 안 좋은 팀들의 공통점인 것이 사실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떤 프리 에이전트를 데려와도 제대로 데려온 선수가 많지 않고 드래프트에서도 이 드래프트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 안타깝게도 1라운드, 2라운드 이런 높은 드래프트 픽을 키커에 썼다라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그 오클랜드가 뽑았던 이제 뭐 세베스찬 제네카우스키, 그다음에 뭐 제츠에서 뽑았던 마이크 누전트 오래 뛰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오래 뛰었다고 하더라도 1라운드, 2라운드에서 키커를 뽑는 것은 낭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물론 자니코스키 좋은 선수예요. 그냥 지금까지 계속해서 뛰고 그렇죠. 있고. 그런데 이 선수가 1라운드 감이었냐?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 거죠. 네. 그래서 보통 다른 팀들이 키커를 영입하는 방식을 보면 뭐 신인을 뽑을 때는 대부분 드래프트 되지 않은 언드래프트 루키로 데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뭐 아주 좋은 키커를 데려오려면 뭐 정상급 키커를 FA로 데려오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드래프트는 미래가 걸린 진짜 10년 대계를 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작업인데 1라운드에서 2라운드에서 그 자원을 키커한테 썼다라는 거는 너무 좀 자원을 적재적소에 투자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서 확실히 좀 성적이 안 좋은 팀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왜 이런 팀들이 좀 잘 안 되는가라는 걸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단면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렇게 이번 시즌 드래프트가 된 선수들 중에 주목해 봐야 할 선수들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3부도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다음 주 이 퍼스트 앤 3에서는 AFC 그리고 NFC 남부지구의 8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 쿼터백의 티어, 사실 이게 뭐 보시는 분들에 따라 상당히 논란이 있을 만한 주제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좀 재미삼아 이 32개 팀의 주전 쿼터백들의 이 랭크, 이 티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이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이 팟빵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이지만 해설위원이 아주 친절하게 답변을 달아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저희가 영상에서 다룰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면 또 가지고 와서 얘기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퍼스트 앤 3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